중독의 정의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나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중독의 정도를 측정할 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중독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는 거죠. 약물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가 중독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도파민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그때 얻는 쾌감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어떤 중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통 약물이나 도박 중독 같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 앞서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중독자인 거죠. 뭐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독들은 앞서의 뭐 약물이나 도박 중독처럼 유해성이나 뭐 중독성이 굉장히 크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제가 이 책을 읽고 깨닫게 된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중독이랑 무협지 중독이 있죠. 항상 이 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의지대로 제때 줄이질 못하니 약하긴 하더라도 중독 상태인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발전할수록 지금보다 더욱 재밌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죠. 뭐 3D 게임을 넘어선 가상현실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 코인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 더 달콤하고 더 자극적인 음식들, 앞으로 나올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것들은 우리의 도파민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중독의 세계로 초대할 겁니다. 이 책에서는 향후에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중독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들을 어디서 찾았냐? 중독으로부터 극복한 사람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우선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의학적인 사실은 이 쾌감과 고통은 뇌의 같은 부위에서 처리가 되고 서로 시소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쾌감을 느끼게 될 때 그 쾌감이 잦아들게 되면 그에 반비례하여 고통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더 큰 쾌감을 느낄수록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쾌감을 찾고, 이런 메커니즘이 바로 약물 중독자가 더 센 약물을 찾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롯데리아 햄버거에 만족하던 사람이 계속 먹다 보면 물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맥도날드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수제버거집을 찾아가는 뭐 그런 비유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중독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로 나눠집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제를 받아 먹는 걸 얘기하고, 물리 치료는 내가 중독의 대상 물질로부터 거리를 둔다던가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절제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도파민에 의해서 발생된 쾌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중독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계기로 다시 중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금연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술자리에 가서 나도 모르게 담배를 집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쾌락 쪽에 맞춰져 있는 포커스를 고통 쪽으로 돌리는 거죠. 쾌락과 고통은 시소관계에 있다 보니까 고통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게 하고 종국에는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찬물 입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디선가 뭐 찬물 샤워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이 찬물 입욕은 도파민을 250%나 증가를 시키고 찬물 입욕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다이어터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나 혹은 번지점프나 암벽 등반 같은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들은 고통과 긴장을 통해서 반사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수많은 중독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중독 극복 사례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고통을 통한 대안 치료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해야겠죠. 너무 고통에 몰입을 하다 보면 무쾌감증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고통에만 희열을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아무튼 간에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실은 자기절제와 약물 치료만이 중독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절제나 약물 치료보다 조금 더 근원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쾌락에 따라오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무협지를 보는 그 순간들은 재밌지만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허무함이라던가 시간의 소비 부분이 후회스러웠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 때의 재미보다는 그 후에 따라올 어떤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저에겐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더 스스로를 자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물 입욕 같은 경우에는 하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